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자, 예상대로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20일 항소심 선고 결과 1심 그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권선택 시장의 2심도 역시 유죄로 판결이 남에 따라서 우리 대전 지역 정과 또 대전시정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요동치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이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결과를 갖고 우리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늘 게스트를 한 분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충청신문의 선치영 정치행정 부국장님 오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디트뉴스 24를 사랑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요. 네, 오늘 좋으신 분들과 좋은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얘기 좀 시원하게 패대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대전시장의 항소심 결과, 물론 뭐 예상대로였다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아우 뭐 너무 셌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오늘 패널 여러분들의 일단 항소심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 네, 권선택 시장 최근에 엘펙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쏟아가지고 유치시켰습니다. 또 우리 도시철도의 트램 방식을 적용하면서 그것도 바꾸면서도 함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선거 재판에서 이런 1심과 같이 또 2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1심 재판에 끝나고 난 다음에 권선택 시장께서는 아직도 배가 두 척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또다시 배 한 척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선거를 대처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당선 무효까지 받은 것은 우리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처음 일어난 일이고, 이렇게 고발된 것도 처음 이렇게 크게 고발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게 고발일 때는 선거 자금 초과로 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근데 선거 캠프에 이게 왜 고발이 됐는가? 선거 캠프에 이 회계 책임자협회 자금을 조달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껴서 이것이 결국 내부의 일이 고발이 됐는가? 그리고 이 고발이 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에 대한 것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형성이 되면 이 권선택 시장을 보호하고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에 지금 나와갖고서는 하는데 이미 판결은 나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참 너무 안이하게 했다. 또 세 번째로는 형을 받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으면 1심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 검사들 앞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피권 행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무피권 행사를 했다는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하면서 형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 이런 형을 많이 받았을 때 지금에 와서 어떻게 뭐를 빠져나갈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육 교수님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소감이 어떻게 보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억울한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제 법이라는 것은 엄중한 거고 또 존중해야 될 부분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 항소심까지도 이렇게 중형이 유지됐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권 시장의 앞으로의 정치적 일정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반면에 지금 시정이 작년 7월 1일 출범을 해서 지금 1년을 넘게 됐는데요. 그렇죠.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선거법에 문제 이제 발목이 잡혀서 지난 1년을 거의 어떻게 보면은 호송세월을 했다. 중요한 1년이라는 시기가 민선 6기 4년간에 있어서 모든 계획을 짜고 정립하고 또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또 중요한 인선을 해서 이제 민선 6기를 끌어갈 시정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난맥상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부작용을 갖게 됨으로써 시정은 대단히 꼬이게 됐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이제 항소심이 다시 또 이제 대법원에 상고가 되면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또 기다리고 또 그 사이에 시정은 더더욱 이제 혼란스럽거나 이제 공백 상태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 남은 3개월 동안에 그러면 우리 권 시장이 대전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 시를 좀 더 안정시키고 또 이 중요한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참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학일 이사께서는 또 나름대로 소감이 다를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고 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항소심에서 이렇게 형이 확정이 또 항소심 선고가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들이나 또 교수님과 저 의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공백상, 난맥상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 보지만 그래도 시장님의 어떤 시정의 목표 이런 것들은 그냥 유지하면서 또 3개월이라는 게 우리 대전 시민 3개월이 아니라 이제 1년이 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대전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 시기가 공백이었다면 사실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아까 아펙 정상회의나 세계정상회의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유치도 하고 나머지 3개월도 실제는 개인의 문제가 있지만 또 큰 대전시라는 큰 우리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은 3개월도 재판은 재판대로 가지만 실제 시정은 시정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또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실제 시장님의 거취와 관련 없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우리 선치용 부국장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소감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권선택 시장의 항소심 문제 쟁점이 뭐였습니까? 그동안? 네, 먼저 안타까운 상황이 1년을 지금 흘러왔습니다. 쟁점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3가지였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지금 모든 분들이나 주위에 이제 안타까움 위주로 말씀하시는 분들로 봤을 때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교통위반을 해서 딱지 떼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 예, 저도 딱지를 좀 수시로 자주 띄고 요새는 교통순경한테 이렇게 살려달라고 할 상황도 없이 기계가 알아서
그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뭐 상황이나 입장이나 설명할 입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번 사건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과속을 하고 달렸는데 누구는 카메라 있는 데서 과속을 해서 걸렸고 그래서 과태료를 물게 되고 누구는 같은 과속을 했어도 그냥 넘어갔다라는 상황에서 일종의 재수없다라고 표현을 나름대로 할 수도 있는 법의 잣대는 분명히 공정하고 엄중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여론도 나름대로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쟁점으로 보면 일단 우리 권 시장이 가장 큰 게 유죄로 인정이 받은 게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그리고 정해진 선거 사무소라든가 연락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유사 선거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로 통해서 먼저 남들보다 먼저 사전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줬다라는 사전 선거운동이죠. 네.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까지 많은 비슷한 역할과 상황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것을 1심, 2심에서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받고 우리 권선택 시장의 그 변호인이나 그쪽 측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다 라는 큰 쟁점으로 현재까지 1심과 2심을 지났는데 현재까지 재판부에서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을 넘어서 그 유사 선거기구를 일부러 만들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내서 현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 됩니다. 예. 자, 육 교수님. 네. 이번 이제 항소심 선고로 인해서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대전시장에 대한 불안이 진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처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상황에 직면을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민선 6기 약속한 사업들, 국책사업 이런 것들이 정상 추진이 뭐 가능하겠느냐, 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저는 대단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에도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가 좀 상당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은 쇠퇴하느냐, 이런 아주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민선 6기의 출범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선된 권 시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와 희망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지금 지난 1년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체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지난 1년을 평가한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보면 지금 권 시장에 대한 시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이라든지 그 평가 대상에 대해서 따라서는 뭐 다소 이제 순위가 달라지겠지만은 그 여러 기관에서 나온 평가들의 평균치는 최하위입니다. 15위, 16위.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이 그 평가의 내용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한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그렇죠. 또 기대와 희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거를 이제 실망과 이제 불만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제가 걱정이 되고요. 또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약과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물론 정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네.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얼마만큼 실현 가능하고 얼마만큼 종합적이냐 하는 정책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정책을 시민들과 얼마만큼 공감대를 만들어냈느냐, 소통을 통해서 그런 시민적 공감대입니다. 네. 정책에 대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정책이라는 거는 네. 적시에 정책이 입안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정책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또 권 시장이 내세운 공약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책의 내용은 뭐 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에 우선 충분한 소통과, 물론 이제 그 경청이다 해서 뭐 권 시장이 강조한 거는 대단히 좋은 구상인데, 다만
그걸 할 수 있는 지난 1년의 기간들이 재판하고 뭐 이거에 이제 그 시간과 여러 가지 에너지를 뺏기는 바람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시민 뭐 행복위원회라는 걸 만들긴 했지만은 그 소통도 전 시민적 공감대가 아니라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의 소통이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낮췄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지금 민선 들어와서 95개의 사업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6기 동안에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을. 그 중에 그 한 11개는 뭐 완료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84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달성률이 1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할 일이 많고 더 그 정책에 대한 논란이 더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또 시민적 공감대를 못 얻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트램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트램으로 결정이 돼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비 타당성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셋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또 엑스포 재창조 사업도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겨우 뭐 사이언스 컴플렉스 문제를 겨우 뭐 어떻게 해결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앞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단히 이제 주도권을 갖기가 대단히 어렵게 됐다. 그 외에도 충청권 광역철도망이라든지 또 뭐 KTX 호남선 서대전 경유 확대 문제, 컨벤션 뭐 다목적 전시장 문제, 배덕 IC 문제, 선거구 증설 문제, 숱한 지금 과제들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또 3개월 동안에 또 우리가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숨죽여서 기다려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지금 다 같이 지금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요 뭐 연정을 하고 막 기대와 꿈과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지금 뭐 다들 그냥 활력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만 지금 뒷짐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공무원도 안 움직이죠. 우리 시민들도 뛰어야 되는 같이 손잡고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가 설령 권 시장이 일이 잘 돼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타이밍을 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만에 잘못돼서 정말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결을 받아서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면 또 그 후유증과 그 폐해는 또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안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다만 이제 뭐 그거야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쏟아진 물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대전 시민과 우리 시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상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아무튼 대전 시민의 피해죠. 어찌됐든 간에 네. 타이밍을 못 맞춘 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은요. 그러면은 권선택 시장께서 상고를 이제 할 건데요.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거냐, 사느냐, 죽느냐,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앞에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전미래 연구 포럼을 만드는 걸 가지고서는 지금 선거법에 사전 선거 운동으로 지금 지적이 돼서 걸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77명에 대한 사전 선거 운동한 걸 전화 작업한 것 때문에 걸려서 이게 작업이 들어갔는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도주하는 바람에 조사라는 과정에 도주하는 바람에 이것까지 들어가서 포럼이 들어간 거죠. 이거 그때 처음부터 조사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포럼은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포럼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염 시장께서도 그 전에 보면은 미래도시 공동체 연구회 네, 포럼을 그렇죠. 가지고 있었어요. 네. 거기 상임 공문이 있었습니다. 또 뭐 박 시장도 박성현 시장도 그때 미리 만드는 거지만 희망대전 연구원이라는 상임 공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처럼 권선택 시장처럼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서 계속 그 연구원을 계속 하면서 일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질 않은 거고 권선태 시장은 좀 다르다. 바로 급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선거에 개입되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문제 됐던 것 중에서도 이 포럼에서 대전 미래연구 포럼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 걸 출판 기념회에서 1억 8천이 들어왔는데 3천 정도는 쓰고 1억 5천 9백이 이 장부로 들어왔는데 그 장부의 돈 때문에 지금 이게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을 왜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 남들은 지금 교통법규에 누구는 지나가는데 걸리고 누구는 딱지를 끊고 누구는 안 끊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 내부의 선거에 관계된 사람들의 너무 안이한 생각, 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작업을 해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분들이 이제 불법 선거라고 그래갖고 불법 사전 선거 운동으로 해갖고 잡혔지만은 지금 이렇게 뭐 당선 무효형까지 받았지만은 이런 거 불법 선거 운동을 할 때 선거 사무실이나 연락 사무실이나 또 내기는 선거 대책 기구 이런 거를 꾸밀 때 그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이 와서 해야 돼. 시장 선거인데 누가 봐도 대전 시민 누가 봐도 대전 시장 선거를 아마추어들이 한 것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전혀 아닌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치르냐 이거지. 이 큰 선거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너무 아쉽다. 응? 너무 아쉽다. 권선태 시장께서는 뭐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권선태 시장이 당선 무효를 받고 인제에서 2개월 내기 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대전 시민을 위해서 강행해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지금 침수지역, 갑천 침수지역에 대한 거를 아파트 만드는 거를 지금 그분들도 그 토지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강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대 아울렛 매점 같은 이 주민의 반발이 계속되는데도 중단만 하지 않는다는 말을 않고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은 이것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아량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학일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제가 예전에 1심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1심 선고 났을 때도 뭐가 있었냐면 이게 법리 문제가 이제 대법원 가면 이제 법리 문제잖아요. 이게 뭐 형량을 네, 줄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법리가 잘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원심을 파기했어요. 원심을 파기했는데 형량은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적용을 1차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냐, 2차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냐, 이미 제출이 뭐 적법했냐,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실제 이런 것들로 봐서는 대법에 가서는 저는 이 법리 문제 때문에 파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저는 파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50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하면 1심과 2심 이게 2심에서 우리 저 부국장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가 억울한 점도 있고 사실은 뭐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것은 이 권선택 시장이 국회의원도 아니었든가 아니면 또 뭐 다른 그 직책을 안 했든가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생을 이게 공무원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일관되게 정치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 이분이. 그런데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했느냐, 무엇을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했느냐 그런 걸로 따진다 하면은 억울한 게 맞죠. 억울한 게 맞는데 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죄가 있으되 시장을 그만둘 만한 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이번에 선고한 다음에 한 것 같아요. 그랬듯이 그런 죄가 지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어떤 증거를 갖다 놓고 어떤 법리를 적용했느냐가 1심과 2심이 또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고가 됐을 때는 저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직관적이라든가 이런 느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자.